우크라이나의 무인 전력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키이우 방위산업이 제트 추진 폭격 드론과 인공지능, 카미카제 킬봇 등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가된 것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 트라이던트를 소개합니다. 이 10톤짜리 바다의 괴물은 크렘린의 흑해 함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드론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과 방어 작전 모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면서 러시아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시 트라이던트는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유로사토리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육상 및 항공 방위와 보안 산업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수십 개국에서 온 수천 개의 참가 업체들이 탱크와 트럭 같은 차량부터 소형 무기, 통신 시스템 등 최신 군사 혁신을 선보이며 수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최근 이 행사의 개최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은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뛰어난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전시회에서는 키이우에 본사를 둔 방위업체 글로벌 마크가 참석해 거대한 수중 무인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길이가 무려 10m, 폭이 2m, 높이가 1.5m에 달하는 이 장비는 결코 평범한 드론이 아닙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이것은 초대형 어뢰에 더 가깝습니다. 무게가 무려 1000kg에 달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드론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며 최대 1000kg에 달하는 대형 탑재물도 실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마크 관계자들은 이 드론이 최대 2000에리의 작전 반경과 약 60m의 최대 작전 심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속도는 10노트, 18.5km/시 또는 11.5마일/시이며 순항 속도는 6노트, 약 11km/시 또는 7마일/시 정도입니다. 개발자는 시 트라이던트가 다양한 임무 유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공격용 전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마크는 이 무인 잠수정이 화물 운송과 같은 물류 및 수송 임무뿐만 아니라 타격 임무와 방어 작전, 예를 들어 적의 수중 무인 차량을 요격하거나 무력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플랫폼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나 우크라이나군에 언제쯤 실전 배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글로벌마크가 이 드론을 유로사토리 행사에서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시 트라이던트는 이미 러시아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블라디미르 예란오시안,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금융대학교의 부교수는 시 트라이던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트라이던트에 대해 러시아 최대 주간지 중 하나인 AIF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처음에 예란오시안은 이 혁신을 폄하하려 했습니다. 그는 시 트라이던트가 실제로 진정한 우크라이나의 혁신이 아니며 대신 영국, 독일,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글로벌마크가 드론의 기술 사양과 성능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드론이 항구 및 해안 기반 시설, 예를 들어 해상 터미널이나 석유 및 가스 제품의 적재소, 다리, 댐, 그리고 어쩌면 수력 발전소까지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적군이 시 트라이던트로 러시아 함대의 대형 군함이나 잠수함 침몰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크렘린식 선전 문구를 내뱉으며 러시아가 과거에도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드론에 맞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크렘린이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어책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구 입구 장벽, 수면 아래로 다가오는 위협의 소리를 탐지하기 위한 특수 청음소, 그리고 주요 해안 지역을 순찰하는 군사 잠수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만으로 시 트라이던트의 막대한 위협을 반드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 트라이던트의 첨단 항법 시스템은 러시아 측 장벽을 쉽게 우회하고 깊이 경로를 조정해 자유롭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란오시아는 크렘린 측 병력과 과거의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대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전쟁은 이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자산과 기반 시설을 또다시 공격했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키이우군은 러시아의 표적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제거해왔으며 해군 함정부터 석유 터미널, 탄약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파괴해왔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군대는 이를 막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레이더는 너무 느렸고 방공망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군대는 계속해서 허를 찔렸습니다. 이것은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공중 및 수상 드론과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흑해와 그 너머에서 러시아 함선을 상대로 수많은 성공적인 타격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격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초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는 토치카 U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점령된 베르데단스크 항구에서 러시아의 대형 상륙함을 침몰시켰습니다. 불과 한 달 후 우크라이나군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넵튠 대함 미사일을 사용해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 미사일 순양함을 격침시키며 가장 상징적인 승리 중 하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상륙정, 돌격정, 지원함 등과 같은 선박들이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더욱 강해지자 적의 선박들이 점점 더 많이 격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조차도 이러한 공격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로스토프 나도누에 선체를 관통했고 2025년 12월에는 우크라이나가 공중 및 수상 드론을 모두 사용해 러시아의 프로젝트 636형 잠수함을 공격했습니다. 키이우군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철도 페리도 파괴하여 점령된 반도를 탄약과 기타 군사장비로부터 서서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벌어진 매년 다양한 크기와 등급의 수많은 선박들이 바닷속으로 침몰하거나 값비싼 수리를 위해 예인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해서 흑해 함대를 거의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크렘린 지휘관들은 함정들이 우크라이나 무인기와 미사일의 피해를 입고 방어수단이 부족하자 함정들을 분쟁 지역에서 더 멀리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흑해를 항해하는 러시아 함정 수가 줄었고 대부분은 항구나 조선소에 머물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무시하길 바랐습니다. 이로 인해 칼리브르급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도시에 발사하는 러시아 함정의 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흑해 함대를 견제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폭격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흑해 함대를 러시아에게 있어 적극적이고 강력한 위협에서 오히려 진정한 부담거리로 바꿔놓았습니다. 크렘린은 더 이상 해군 함정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거나 지상에서의 우위를 확장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이 자산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과 돈, 자원을 이 함정들을 보호하거나 수리하는 데 써야만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해군 없이 이를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 중 하나로 여겨졌던 러시아 해군을 격파하기 위해 주로 드론과 미사일에 의존했습니다. 시트라이던트는 우크라이나 해군 작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수중 드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어떤 독특한 이점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밀리터리 쇼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수상 드론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자율 경비 무인 로봇 장치, 즉 마구라 V5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GUR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시, 정찰, 해상 순찰, 기뢰 대응, 수색 및 구조,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2023년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후 V6와 V7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대당 약 27만 3천 달러의 가격인 마구라 V5는 전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 쿨라그급 상륙정, 타란툴급 미사일 초계함, 순찰함 등 수많은 러시아 선박 파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마구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V5는 최대 300kg, 즉 660파운드의 탑재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잡전 범위는 약 800km, 즉 500마일입니다. 더 발전된 V7 버전조차도 최대 1000km, 즉 620마일 거리에서 650kg, 즉 1433파운드의 탄두만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시트라이던트는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더 크고 더 무겁고 훨씬 더 먼 거리까지 훨씬 더 많은 화력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최대 1000kg, 2200파운드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시 트라이던트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드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작은 드론들은 러시아 선박에 피상적인 피해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 트라이던트는 가장 큰 목표물조차도 격침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량급 드론은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순양함 같은 대형 선박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구멍을 내서 승무원들이 긴급 수리를 하기 전에 빠르게 침수되고 침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 트라이던트의 압도적인 항속거리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사용한 대부분의 다른 드론보다 이 무기를 우위에 놓는 뚜렷한 장점입니다. 이 드론은 최대 2000해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의 오데사에서 스페인이나 알제리 해안까지 이동하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시 트라이던트는 흑해 전체를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 트라이던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항구 도시인 노보로시스크나 심지어 점령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까지 갔다가 연료 부족 걱정 없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우크라이나군이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런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누벌 해군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작전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펼칠 수 있고 크렘린은 사실상 자국 함정을 지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일부 함정을 케르치 해협을 통해 아조프 해로 이동해 다른 항구로 옮겨도 시 트라이던트는 여전히 그 함정들을 찾아내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시 트라이던트가 수면 아래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마구라 V5와 같은 수상 드론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위협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상 드론은 탐지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지만 여전히 상공의 비행기나 드론에 의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트라이던트는 최대 60m까지 수중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공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드론을 발견하려면 수중 잠수팀이나 첨단 레이더, 소나 시스템 등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역시 우크라이나가 적 함선을 아래에서 기습 공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 선원들과 해군 장병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무리 맑아 보여도 2200파운드짜리 탄두, 파도 아래 숨어서 자신들을 향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이미 수년째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시 트라이던트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악몽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의 해군 지휘관들은 함선을 사용하는데 더욱 소극적이 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 바다로 내보내기보다는 해안 가까이나 항구에 정박시키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로사토리 전시회 기간 동안 글로벌 마크는 시 트라이던트가 자율 제어 시스템과 적응형 항법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운용자 개인만으로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괴물은 조종사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체 내장된 AI 시스템을 활용해 목적지로 가는 동안 경로를 조정하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개발사 자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드론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용도는 적 함선까지 탑재무로 운반해 아래에서 들이받아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켜 대부분의 선박을 빠르게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폭발물을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글로벌 마크는 이것이 물을 건너 보급품 운송에 쓰일 수 있어 앞으로 유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시도한다면 또는 탄약과 기타 자원을 한 해안 지역이나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때 이동 중에 가로채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전 기회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제조업체는 시 트라이던트 드론이 아군 해역을 순찰하고 적 드론을 요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에 새로 보태진 매우 다재다능한 자산입니다. 물론 다른 드론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무기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이 드론의 한계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드론은 가장 빠른 드론은 아닙니다. 마구라 V5는 최고 속도 약 42노트, 즉 시속 약 78km 또는 시속 48마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항 속도는 약 22노트, 시속 41km 또는 시속 25마일 정도이며 시 트라이던트는 이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이를 탐지하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더 쉽게 요격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습 효과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고 이렇게 느리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러시아 레이더 화면에서 위협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임박한 폭발 위험보다는 오히려 큰 물고기나 떠다니는 잔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트라이던트는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대 잠수 깊이가 200피트이기 때문에 심해나 대양에서의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로 얕은 물이나 해안 지역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함선을 바다에서 공격하는데 큰 걱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함선이 얕은 부두와 항구에 머물기 때문이며 바로 그곳이 시트라이던트가 투입되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지휘관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함선을 항구 밖 공해로 내보내면 함선은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더 취약해져 기지로 돌아오기 전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함선을 항구에 그대로 두면 치명적인 시트라이던트 드론이 손쉽게 그 함선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대형 드론은 크림대교의 지지대 같은 주요 기반 시설이나 석유와 기타 자원이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에 실리는 항구 등에도 공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전력 보강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 산업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져가는 경제, 정체된 전선부대, 막대한 손실 등 수많은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게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과 드론 조종사들은 적에 큰 피해를 주고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혁신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무기, 차량, 무인 시스템을 생산하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계속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상 최대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는 이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 수 앞섰다고 생각했다가 결국 또다시 완전히 틀렸음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